안녕하세요. 성실한 김군입니다. 10월 7일 아침 시황 관련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그 미국 증시는 소폭으로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그 관련된 이유에 관해서부터 시작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동안 계속 부채 한도 유예에 관해서 이슈가 계속 컸었는데, 맥코넬 그 공화당 상원대표가 이 부분에 관해서 12월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현재 제안을 했습니다. 표결을 해서 통과한 상태는 아니고요. 일단은 민주당에서 이런 부채 한도에 관련해서 재조정 절차를 충분히 가지도록 시간을 허락하는 방안을 주겠다라는 형태로 제안을 한 거고요. 현재는 12월까지 유예하는 방안이 제안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조금 하락해서 지금 장 막판에 반발 매수세 이런 유입을 통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경기 지표가 어제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 ADP 그 비농업 부분 고용 수치가 56.8만 명으로 증가를 해서 현재 기대치를 크게 상승한 상태입니다. 원래 기대치 같은 경우에는 42만 8천 명이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경기 지표는 양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뭐 경기 지표가 양호한 것으로 나왔을 때 한 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는 여기 제가 investing.com에서 이제 지표 자료를 지금 캡처해 왔는데 실제 수치가 예상치보다 높은 경우에는 미 달러화 가치 및 전망이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달러화 가치에 관해서 저희가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는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계속 우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이제 달러화가 더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 전망을 달러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제 섹터별로는 유틸리티 업종이 강세였다고 하고요.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웨덴하고 덴마크 쪽의 심혈관 부작용으로 인한 젊은 연령층에 대한 사용 중단 소식이 나와서 지금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원유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어젯밤에는 이제 그저께 밤부터 잠깐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지금 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그 소식이 나와서 이 원유 재고 증가에 의해서 지금 유가는 조금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전체 지수를 보시면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다 뭐 0.3에서 0.47% 정도 상승을 했고요. 구체적으로 시장에서 해석하는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아래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장 막판에 나온 거라서 유럽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하락한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맥코넬 상원 의원이 이러한 제안을 하는 시간 자체가 거의 새벽 한 4시, 한국 시간은 새벽 4시 이후여서 유럽 증시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말씀드렸던 ADP 취업자 변동 지수가 높아졌다는 게 어저께 하나 큰 포인트였고요. 독일 공장 수주 관련된 이슈가 있었다라는 거는 제가 어제 오후 브리핑 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지금 소폭 상승을 했는데 1단위로 봤을 때는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세부적 지표로 보시면요. WTI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재고로 하락을 했고 구리도 지금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 외에 금은 거의 보합세였고요. BDI 운임지수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채권 같은 경우에는 단기채 같은 경우에는 미국 단기채는 그 금리가 소폭 상승을 했는데 미 국채 같은 경우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 센티멘트에는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는데 테크주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 지금 거의 다 올랐고요. 빅테크는 거의 다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려로 얘기하는 것이 계속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다 보니까 경기는 둔화되는데 물가는 상승한다. 그런 측면에서 또 채권에 대한 이런 수요가 꺼지지 않는 게 아니냐. 그래서 또 채권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금리가 하락하는 게 또 긍정적이지 않다. 뭐 갖다 붙이기 나름이기는 한데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리스크 프리미엄에 관한 우려보다도 또 한편으로는 또 채권에 대해서 이렇게 금리가 계속 낮은 부분에 관해서도 이제 채권 가격에 대해서 수요가 높다라고 해석하는 입장도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월스트리트 쪽 자료를 보다가 그런 코멘트를 봤고요. 참고 삼아서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뭐 최근에 이제 국채 금리가 우리나라도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뭐 주식 시장이 크게 하락한 것과 달리 아직 한국의 크레딧 디폴트석 같은 경우에는 소폭으로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미국의 주요 섹터별로 어저께 이제 S&P 500의 섹터별 비중이고요. 뭐 커뮤니케이션, IT 이런 쪽이 다 올랐습니다. 헬스케어는 소폭 하락을 했고요. 유틸리티 쪽의 상승분이 컸습니다. 네, 금방 말씀드렸던 뭐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애플, 뭐 넷플릭스, 구글, 엔비디아 모두 다 상승을 했는데 또 여전히 마이크론만
지금 0.79% 하락을 했거든요. 이거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이제 벤치마크로서 마이크론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미국과 같이 반등세로 이제 확연하게 돌아설지에 관해서는 조금 중립적인 태도로 조금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투심이 좀 개선이 되어야 반도체 대장주와 함께 소부장주도 같이 조금 상승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유가가 지금 소폭으로 이제 재고 이슈로는 하락하다 보니까 다시 그동안 상승했던 에너지 관련된 주가 좀 하락을 했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또 가스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그것도 제가 잠시 뒤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뉴스 중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경우 중에 이제 미중이 이제 화상 정상회담을 하겠다라는 부분에서 일단 합의를 했다고 하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그동안 바이든 정부가 계속해서 지지율이 급락하는 하는 부분에 대해서 타겟책으로 다시 이제 미중의 이제 무역 분쟁에 관해서 중국의 합의 이행을 촉구하겠다라는 스탠스로 지금 최근에 바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뭐 갈등이 더 심화될지 아니면 조금 더 원칙적으로 더 좋은 합의를 수행하는 형태로 돼서 경제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늘 나오는 소식이지만 이 미중 정상회담에는 또 북한에 대한 비핵화 해법도 잠재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게 한국에는 또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소식 중에 하나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주사 형태이기는 한데 지금 장기 항체 치료제에 대해서 긴급 사용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약 이제 지금 보면 최대 1년 동안 면역력을 증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또 얼마 전에 이제 백신에 대해서는 이제 경구용 치료제가 나온다라는 걸로 인해서 한국 헬스케어주들이 많이 이제 좀 타격을 받았는데 지금 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에서도 이렇게 항체 치료제가 또 이제 신청이 됐다는 소식에 의해서 오늘 우리나라 헬스케어주들은 또 어떻게 반응할지 좀 헬스케어 관련해서는 또 한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그 가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동안 가스 가격이 너무 크게 올라서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이게 뭐 그린플레이션 해서 이제 뭐 그린플레이션 얘기도 나왔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위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역설이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긴 했었는데 가장 크게 지금 어제 나왔던 건 이제 러시아의 푸틴이 지금 가스 공급에 관해서 가격이 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이제 러시아가 이제 그렇게 스타빌라이저 하도록 돕겠다라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요 공급에 대해서 러시아가 역할을 하겠다라는 이 이슈가 나와서 지금 거의 한 8% 가량 정도 수직 하락하는 형태로 이제 가스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가스 가격은 겨울이 될수록 난방 비용에다가 이제 유럽 지역이라든가 난방 비용이라든가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제너레이션 믹스가 바뀔 때 기존에 이제 석탄 화력 중심이었던 발전 체계가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갈 때 그 가운데서 어쨌든 수요 공급을 이제 전력 수요에 대한 공급을 이제 실질적으로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에서 조절을 하는 대체적인 그 중간적인 트랜지션 발전원으로서 지금 죄송합니다. 가스 복합 발전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스 복합 화력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가스 자체를 연료로 하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가스 가격이 증가하면서 또 발전 원가가 또 전체적으로 다 상승한다라는 이슈도 사회적으로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가스 가격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기저 효과에서의 이제 그런 발전 단가 이건 한국뿐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거의 뭐 유럽이나 뭐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그 중간재적으로 하는 트랜지션 발전원으로서 지금 가스가 가져가게 되고요. 이제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석탄에 의한 그 줄어드는 폭만큼 가스도 일정 부분 같이 상승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스 가격이 가지는 그런 중요도는 계속해서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인베스팅닷컴에서 나온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은 뭐 조금 전에 이제 한국 쪽에서 이미 발표가 된 자료 대비 뭐 큰 차이는 없고요. 지금 리퍼블리칸 공화당 쪽에서 이제 뎁 실링 관련된 익스텐션에 대해서 이제 12월까지 그 논의를 연장하는 것을 제안을 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긍정적이라서 뭐 S&P랑 다우존스, 뭐 나스닥 등이 상승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걸 보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맥코넬 이제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하는 얘기가 공화당이 그동안 이제 리컨실레이션 해서 뎁 실링에 관련해서 제대로 된 조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걸 더 이상 대지 못하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봐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부채 상한에 관해서는 합의를 하려는 스탠스는 내부적으로 녹아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필요한 거는 정말 미국 국민들 국익을 위해서 적자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양당이 계속해서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돼서 이런 이슈들은 어쨌든 해결을 하려고 한다라는 측면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에 나온 부분이 어저께 제가 마감 시황 때 잠깐 어제 오후에 브리핑을 하면서 CDS 크레딧 디폴트 스왑 자체에서 미국이 큰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봤는데 뭐 팬데믹 때의 상승치에 비해서도 아직은 큰 변화는 없다. 하지만 소폭 상승하긴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 같은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대한 이제 크레딧 디폴트 스왑 같은 경우에도 아주 소폭의 그냥 스미치만 있었다. 하지만 뭐 특별한 우려는 없다라는 게 지금 의견이고요. 말씀드렸던 뭐 빅테크주들은 다 그린이라고 해서 다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전체 시장 자체가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방을 억압하는 압력이 존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유가 관련해서 유가가 이제 현재 높았지만 일부 하락은 하긴 했고 지금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또 인벤토리 양이 원유 재고량이 지금 증가를 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또 경기에 대한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 전체가 계속해서 더 높은 상방으로 올라가는 것은 압력을 제한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스 가격이 리버스 했다라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푸틴 관련된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그런 본드 마켓 관련된 코멘트가 잠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채 금리가 변화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조금 이런 것이 좀 상반되고 있고요. 지금 관련해서는 어쨌든 인플레이션 관련된 우려는 계속해서 지금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팁스, 물가 연동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6월 이후로 현재 계속해서 지금 이제 최고가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장중에 이제 어제 저희가 오후에 한국 시간으로 저녁 시간까지 올라갔던 거에 비해서는 지금 조금 하락을 한 상태고요. 계속해서 어떤 수치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미 국제 금리도 장기물은 금리가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단기물은 상승을 했고요. 근데 이 금리의 이제 적정 레벨에 관해서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서 또 다른 논의가 있다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동안 주가가 지금 일주일째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요. 어제도 장중에 이제 등락이 조금 있긴 했었는데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0.79% 하락한 것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한국 시장은 이제 어떤 스탠스로 움직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 완전히 뭐 시장이 늘 그렇지만 시장이 늘 살얼음판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난 한 1년 반 동안의 시간이 유동성이 풀리고, 그동안 이제 팬데믹으로 이제 손상되었던 경제 지표가 갑자기 이제 급반등을 하면서 상승 추이에 있어서 너도 나도 그냥 주식시장에서 변동성이라는 주가가 오르내리는 그런 리스크가 그동안 거의 많이 느끼지 않으신 상태로 계속 우상향하는 것처럼 본복사기처럼 느끼셨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요. 어쩌면 지금처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지표가 혼재하는 것들이 계속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투자를 하실 때 계속 강조드리지만 본인이 투자하실 수 있는 시간과 투자할 수 있는 자금에 대한 여력, 그리고 본인이 투자하시는 회사가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는 생각을 좀 스스로 가져보시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하루 시장은 조금 상승하면 좋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